안녕하세요. 제갈량TV의 제갈량. 얼른 와. 짱굿. 황금배짱입니다. 유후. 아유, 우리 짱구님 여기에서 그냥 아주 활짝 웃고 계신데요. 우리 짱구님이 매년마다 정해져 있는 가족 행사, 이미 몇 달 전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요. 가족 행사로 지금 해외에 약간 출타 중이십니다. 반포편은 본인의 나와바리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했지만 우리도 없이 정해진 스케줄 때문에. 그렇죠. 짱구님이 오늘 안 계시더라도 우리가 한번 반포편을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몸은 거기 가 있지만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짱구님이 몸은 여기 없어도 안 보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이고지고 가시자고요. 네. 자, 이고지고 우리 짱구님. 어떻게 오늘 좀 여기서 좀 잘 좀 버텨봐요. 네. 짱구님. 짱구님 자리를 짱구님만큼 빛내줄 텐션 살릴 수 있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친절한 혜성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혜성 씨입니다. 오늘 제가 짱구님을 대신해서 짱구님의 텐션만큼은 아니어도 반의 반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자, 보겠습니다. 으쌰. 화이팅! 화이팅! 우리는 그 텐션 따라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치?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인사 한번 다시 해보시자고요. 안녕하세요. 제갈량TV의 제갈량. 친절한 혜성 씨. 황금일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강남의 중심 반포에 와 있습니다. 부촌 중에 부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촌 위에 부촌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부촌 중에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이 핫한 반포는요.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당가를 찍는 한국의 레전드 기록을 세우고 있는 반포동 아파트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도 차량 클렉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원베일리의 중심 상가, 오른쪽이 원베일리입니다. 원베일리의 중심 상가에 있는 중앙공원이고요. 바로 우리 피디님 뒤쪽으로 여기가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고가도로가요. 강남 터미널 고가도로예요. 네. 반포 IC 남단에서 강남 터미널 고가도로로 이어진 서초동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는 반포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고요. 좌측에 한 10시 방향으로 한 번만 더 돌려주시겠어요? 저쪽으로 자이가 있어요. 반포 주공 3단지였죠. 저 3단지도 이미 벌써 입주한 지 한 16년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그리고 대각선으로 저 자리가 바로 강남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요. 강남 고속터미널은 저희가 지난주에 음마아파트 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반포의 역사가 제1 영동 개발부터 시작된 역사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나갔던 음마아파트는 제2 영동 개발까지 이어지는 1971년도부터 분양을 했고 73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한 반포의 역사는요. 구반포와 신반포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 구반포도 한창 도시정비 재건축 사업으로 굉장히 신축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반포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포의 아파트값의 탑을 찍고 있는 데가 바로 원베일리와 신반포 잠원지구 쪽에 메이플 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얘기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로 반포 자이를 꼽혔었잖아요. 반포 자이는 2009년 3월에 입주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2009년도에 사실 제가 미분양됐었어요. 맞습니다. 네. 서브프라임 때. 그렇죠. 저희가 계속 부동산을 하고 있을 때 2009년도에 저게 미분양돼가지고 미분양된 아파트가 100채가 돌아다녔어요. 그때 금액이 얼마였냐면 9억대.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 다 줍줍해야죠. 다 그렇죠. 줍줍줍줍줍줍줍. 근데 네. 그때는 왜 못 샀냐? 서브프라임 바로 이제 1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들도 없었지만 일단 전세 금액이 2억 8천밖에 안 했어. 9억에서 2억 8천 하면 그 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못 샀었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빨리 서브프라임 극복했잖아요. 그러자마자 바로 3개월 있다가 전세 2억 8천짜리가 8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갭이 어때? 1억밖에 안 나니까 1억밖에 안 나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혜성 씨 그때 뭐 했나요? 우리 친절한 혜성 씨 2009년. 9년도면은 대학교 2학년이요. 아이고 풋풋했네. 08학번. 그때 있어서 우리 혜성 씨도 분명히 이제 그걸 샀을 겁니다. 맞아요. 원베일리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70억이 넘었어요. 9평 기준으로 해서. 네. 25평은 한 44억 5천 정도 하고 34평은 72억 그리고 전세는 거의 20억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베일리 들어서기 전에 예전에는 아리팍이라고 하죠. 아크로리버파크가 그렇죠. 시세를 리딩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타이틀을 원베일리가 쥐고 있습니다. 9평 기준. 네, 네, 맞습니다. 아리팍이 2016년도에 입주를 하고요. 네.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2019년도에 평당 1억을 찍었던
지은 게 바로 아리팍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으로 25년도에 평당 2억을 찍은 게 바로 우리 원베일리.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굉장히 고급 아파트로도 추앙을 받고 있지만 가격에 있어서 강남을 리딩하는 대한민국의 시세를 선도하는 아파트가 이 바운더리 안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평당 2억 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평당 1억 할 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신문에. 맞아요. 난리 뉴스에도 났었어요.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어요, 진짜. 그렇죠. 무슨 아파트가 평당 1억이냐,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40억 얘기 나오면서 한 번 40억이 가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이제 분명히 꺼질 그렇지. 거야. 꼭지점이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아리팍이 또 어떤 유래가 있었냐면은요.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그 안에서도 8억이라는 프리미엄이 거기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맞아요. 38억에 거래가 됐었을 때 한강이 완전히 파노라마처럼 보이지 않는 코스는 30억에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원베일리도 한강이 보이는 데는 좀 전에 우리 친절한 맞아요. 혜선 씨 말씀대로 네. 70억. 그렇죠. 그냥 딱 더블 찍었네. 네, 맞아요. 최고가가 72억이지만 한강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72억은 아니에요. 네네. 보이지 않는 곳 얼마예요? 60억, 62억. 그렇죠. 네, 한 59억에서부터 네. 62억. 네. 많이 차이 나요. 반포는 서울의 남쪽인 남서울 아파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서울 아파트의 대명사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저 안쪽으로 우리 원펜타스 뒤쪽으로 들어가면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네. 그 맞은편도 남서울 교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난히 반포 쪽하고 방배동 쪽이 남서울 붙은 가게들이나 가게들이 아니면 뭐 많아요. 지점들이 많거든요. 은행도 네. 남서울 지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기도 하고 뒤쪽으로 보이는 레미안 펄스티지 일명 기숙사 아파트라고 하는데 기숙사라 그래서 잠만 자는 그런 하숙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기가 또 반포하면은 학군이 또 끝내주잖아요. 끝내줍니다. 저기 보시면 200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새거 왼쪽에 보시는 같으네. 거랑 별 차이 없죠.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도색을 했어요. 야. 외벽 도색을 해서 새 아파트처럼 보이고 그렇죠. 위치가 너무 좋아서 저기는 이제 세화여중고 네. 그리고 세화고등학교 남고 잠원초등학교 품은 아파트고 주변에 이제 고속터미널이랑 다른 지하철역도 너무 가깝고 좋아서 전세 같은 경우가 2009년도 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5억에서 17억 다른 아파트랑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매매 같은 경우는 25평이 한 40억 정도 34평은 그래도 52억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다른 지역 같으면은 새로 입주한 원베일리하고 레미안 펄스티지하고 연차가 꽤 차이가 나잖아요. 꽤 차이 나죠. 거의 10년 차이면 엄청 많이 네. 나요. 그러면 전세가가 많이 차이 나죠. 훅 떨어지거든요.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게 서초구 반포동이 받쳐주는 이 학군. 네. 굉장한 쟁쟁한 학군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혜성 씨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화, 남고, 여고도 있고 물론 이제 자사고지만요. 네. 그 맞은편 개성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더리치 칼리지하고 칼리지라고.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식 교육인 세인트포라고 저희 보다 보니까 맞아. 노란색 차가 그냥 쫙 질비하게 맞아요. 서 있어요. 심지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 반포에 거주하시는 분도 국제학교를 보내기를 원하지만 외국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정착할 때 제일 좋아하는 동네로 학교가 바로 직주 그냥 단지 안에 있는 큰 길 건너고 뭐 또 20분씩 도보하는데 이런 데 보낼 수 없잖아요. 네. 우리 PD님 뒤쪽으로 그쪽이 고속터미널 쪽인데 고속터미널 반포대교 IC 남단에서 석초동도 쪽으로 법원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요 바로 사무가든부터 해갖고 반레아 아파트, 리체, 라클라스 아파트까지 그 주변이 학원가로 또 엄청납니다. 맞아요. 네. 학원가로 굉장히 또 유명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군 하는 거죠. 교통 좋고 환경 좋고 편의시설 좋고 학군도 좋고 이래서. 학교 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건데 세화고등학교가 자사고잖아요. 네. 근데 저기 같은 경우 뽑는 게 그 입학 전형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지원을 받아서 정원의 1.5배수를 일단 먼저 뽑고 네. 또 최종 합격은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는다고 하던데 아하. 근데 면접 질문이 기출 문제가 행복이랑 사회적 성공이랑 그 차이에 대해서 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수단적이지만 그쵸. 학생들이 공부만 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오, 그런 질문이랑 수준이네요. 네. 또 이제 성공적인 글로벌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대박. 뭐 그런 질문 뭐야 있고 대기업 면접이야? 네, 그리고 아하. 뭐 중학교 때 나의 시행착오 어떤 거를 겪었으며 극복한 사례 그리고 나만의 공부법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것 치고는 대학교 면접도 아니고 대기업 네. 면접급에 맞습니다. 와 수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반포동이 대부분이 다 쓸세권이잖아요. 네. 이게 그냥 슬리퍼 신고 신세계 강남을 가고 그렇지. 옆에 유코아 또 가고. 고속터미널 가고 유코아 가고
워낙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편리한 데다가 중요한 거는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리버뷰, 한강변을 네. 산책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앞쪽으로 우리 남단 쪽으로 보면은요 높은 고층에서는 관악산이 조망이 돼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서초동에서 우리 법원 넘어가는데 그쪽에도 공원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서 국립도서관부터 해서 그 부지가 그냥 녹지가 너무나 맞아요. 예, 설해마을 공원까지요. 맞습니다. 그런 조성이 다 돼 있다 보니까 부촌이 다 갖춰야 될 만한 조건들 5가지가 여기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학군부터 편의시설, 자연환경 그리고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의 네, 문화부터 문화생활관.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다 하나는 뭐야? 하나는 뭐야? 대단지? 한바닥 대단지. 고급 주거 단지. 한바닥 대단지 좋다. 한바닥 대단지, 고급 주거 단지. 와, 고급 주거 단지가 기본이니까 그걸 빼고 여기로 갔네요. 네, 그렇게 별이 5개인 한바닥 대단지가 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부촌 중에 왕자라고 할 정도로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그 입주민들 평균 연봉이 거의 3억 정도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그 외에 다른 이제 아리팍이나 다른 아파트들도 한 2억 중반 정도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변호사, 많이들 뭐 네, 말 거주를 그대로 해서 판검사, 뭐 사차 맞습니다. 들어가신 분들.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넘사벽인, 아이고, 우리 짱구님 또, 아이고, 네. 나아바리에서 우리가 또 이러고 있다고 또 어떻게 전화 왔어요. 받아보겠습니다. 짱구님, 아, 안녕하세요. 아유, 짱구님. 짱구님. 우리 애청자님들께 직접 인사드려야 되는데 반포 방송하시죠? 반포는 내 구역인데 어떡하냐 내가 빠져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나 반포 할 얘기 많은데 한번 해봐요, 어떡해. 짧게. 네. 반포 기사 보셔서 아실 텐데요. 네. 10만포 18잔 337동 재건축 거기 막 기사 한참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가 추가 분담금이 막 13억 이상 나온다 그래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13억 추가 분담금이 13억이야. 추가 분담금이 13억씩 내면서 1대1 재건축을 하잖아요. 네. 일반 분양이 아예 없어요. 네. 한 동짜리니까. 여보세요? 네, 얼른 말씀하셔도 돼.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변 아파트 신축 8사가 50억이 넘어가니까 네. 13억이 넘는 추가 분담금을 내고서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이플자이 또 입주했잖아요. 네. 네. 메이플자이. 아유, 짱구님. 이제 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하고 싶어 죽겠지롱. 짱구님 텐션 따라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혜성씨. 혜성씨 화이팅 해주세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방송 걱정하지 마시고. 혜성씨. 잘 다녀오세요. 네, 그냥 얼른 열심히 노세요. 네, 저 즐겁게 놀러 가겠습니다. 네. 몸 조심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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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모습으로.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안녕. 아우, 반포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할 얘기가 많아.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러니까요. 네, 계속 그러니까- 들어왔었으면 1시간 넘게 하실 수도 그렇지. 있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330세대면 최소한 한 450세대 나와야 일반 분양이 나와야 네. 그렇지.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냥 1대1로 가니까 똑같이 330세대로 나오는데 한 집당 재건축 분담금이 13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13억이면은 보통 강서구 방화동에 재건축하는 일반 분양가를 그렇죠. 지금 13억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파트 한 채를 얹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입지에 이 아파트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는 그만큼의 주변에서 50억을 찍고 60억을 찍고 이렇게 시세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13억 분담금을 내더라도 싼 거예요. 그분들은. 사업성이 좋은 거네요, 오히려.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일반 분양 뭐 없으면 딴 동네 같으면 난리가 네, 나죠. 사업성 안 좋다고 무슨 난리 일반 났을 분양이 텐데. 없는데 재건축을 해 다 뒤집어 엎어 막 이러고 맞아요. 난리 나잖아요. 그렇지. 신고사들이 아예 안 달라들어. 안 달라들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만큼의 시세를 선도하는 그렇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일도 또 있는데 아마 역사 속으로 기록이 되지 싶어요. 네. 네, 1대1로. 그리고 우리 그렇죠. PD님 저 뒤쪽으로 보이는 저 높은 크레인 매달려 있는 데 있죠? 구반포 1단지에 3주구 레미완 트리니원. 트리니원, 네. 트리니원 아니고 트리니원. 네. 입주권 가격이 아주 쟁쟁하더라고요. 저기가 맞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58억 정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있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걸려 있어서 맞아요. 네. 한 4억 정도 분담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매수자 부담으로. 매수자는 84 기준으로 한 62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네. 아유, 비가 오네요. 이게 우산도 갖고 와야 돼. 큰일 났네. 아니 네. 원래는 6시에 비 온다 그랬는데 어. 이렇게 일찍 비 오기 있기 없기. 없지. 반포
반포 주공 1단지잖아요. 네. 1단지가 1, 2, 4지구가 있고 3지구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최초로 주택 도시공사 주공이 주공. 단지로서 처음으로 한 게 이 반포예요. 맞습니다. 반포 이제 1단지인데 1단지는 이제 1, 2, 4지구하고 3지구가 있잖아요. 네. 3지구는 22평형 단일 평형이에요. 네, 단일평. 예, 그리고 1, 2, 4지구는 조금 중대형 평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별 공급으로 이제 서울대 교수분을 특별 모시고 했던 데가 1, 2, 4지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촌 아파트로 처음 이제 주공 1단지가 지어지기도 했지만 초창기에는 거기가 복층까지 분양을 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아파트도 생소한데 무슨 복층에 지금 같으면 난리 났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복층을 다시 분할을 해서 30평대로 분양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갈량님 말씀대로 서울대 교수들을 초빙을 함과 동시에 이제 유명 인사들 그리고 재력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이 반포 주공 1단지가 레전드를 또 찍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3주구는 22평 단일평형이지만 동작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남단으로 1, 2, 4주구가 먼저 펼쳐지고요. 그리고 도로를 건너서 이제 3주구잖아요. 이 1, 2, 4주구는 32평도 1+1을 받잖아요. 와. 매물이 얼마 올라와 있죠? 매물이 한 당시? 90억에서 100억 정도. 네. 네. 원플러스 원이라서. 그러니까 네이버 이거 검색하다가 그 금액 보고 다들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단독주택이야? 막 이제 네, 난리 난 맞아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32평도 32, 25, 42평도 42, 25, 54평도 54, 25. 무조건 1+1을 줄 수밖에 없는 정말 기가 그렇죠. 막힌 수익률. 그런 뒷받침 데다가 수익률. 또 추가 부담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금액을 주어도 이익이 남으니까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청약 같은 경우가 지금 트리니온이 올해 한 10월, 11월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메이플자이가 평당 7천 정도에 일반 분양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기가 한 7,500에서 8천 그러니까 국평 기준으로 한 27억대를 예상을 하는데 62억이랑 27억이랑 차이를 34억. 생각하면은 그렇죠. 안전마진이에요? 우리가 안전마진이 잠실 33억 이 르엘이 청약할 때 청약 가점이 얼마였죠? 청약 가점이 5일 타입이 70점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4인 가족 기준 만점이 69점이에요. 야. 근데 5일 그러니까. 타입이 네. 70점. 네. 그리고 대박이죠. 나머지 타입은 74점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됐고 방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페를라 네. 일반 분양했잖아요. 네. 원페를라 같은 경우가 커트라인이 69점 딱 만점이었어요. 일반 분양 세대수가 한 500가구 정도 나와서 트리니원도 한 500가구 정도 나올 예정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측을 했을 때는 한 커트라인 69점 정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측을 네. 하고 그럴 있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보다 더하지 않을까 싶은 게 친절한 혜성 씨가 말씀하신 대로 시세 차익이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죠. 다른 거는 우리가 신문에 큰 제목이 뭐였어요? 10억 로또 분야 이렇게 했잖아요. 얘는 맞아요. 10억이 아니야. 30억에 30억 그러니까 이 4인 가족 만점 69점으로는 네. 그거보다 더 높은 70점 이상이 돼야 되지 이상 돼야 않을까. 되는 시세 네. 차익 수준이 70점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반은 포기한 동네 반. 그렇죠. 아. 그러네. 가점도 넘사벽, 네. 돈도 넘사벽. 그나저나 우리 짱구님이 그냥 제갈량님 이 마이크 엄청나게 이렇게 누워있네. 어떻게 빨리 마이크 욕심을 내는. 아이고 어떻게 오늘은 마이크 욕심 절대 못 내네. 오늘은 그냥 누워있으라 그래. 편히 쉬라고. 반포 주공 1단지 하면 반포 주공 1단지도 지금 저렇게 시공하고 있는 우여곡절이 아직까지 입주를 못한 그렇죠. 이 우여곡절이 네. 꽤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지나온 레미안 퍼스티지부터 3단지 반포 주공 3단지 재건축한 반포 자이까지가 1단지 입주는 73년도에 했고 2단지 3단지는 78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얘가 더 먼저네요. 네, 얘가 먼저 입주를 했는데 네. 재건축은 2단지하고 3단지가 더 먼저 돼서 이미 16년 전에 이제 입주를 그렇죠. 한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같은 시대 동시대에 지어졌던 아파트냐라고 보기도 이제 굉장히 의문스럽겠지만 반포동의 재건축 아파트의 역사는 이렇게 시간을 거스르는 듯하지만 순행대로 또 가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좀 미묘한 또 차이가 있는데 우리 피디님 뒤쪽에 트리니온 한번 봐주세요. 어느 정도 저긴 도색도 다 끝나가고 있네요. 네, 내년 8월 입주니까 네. 방배동의 DH야. DH 방배와 입주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네. 트리니원이 반포 3주구였잖아요. 네. 1971년도에 분양을 했어요. 네. 입주는 1973년에 했잖아요. 2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가 얼마게요? 그러니까 지난 얼마 것 같아? 말해줘봐. 음마가 1800이었는데 78년도 입주였단 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조금 더. 800, 900?
낮게 다운. 아. 3주근은 300만 원대예요. 300만 원. 왜냐면 작아서. 평이 작으니까. 평당 300이 아닌 거죠? 평당 300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300만 원대예요. 300만 원. 그러면 얘가 단위평이라고 했잖아요. 22평에 그리고 1, 2, 4주근은 32평, 41평, 54평 이렇잖아요. 네. 걔는 또 얼마게요? 600만 원? 그렇지. 걔는 와. 500만 원대, 600만 원대예요. 와. 평당이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500만 원, 600만 원대인데 대출은 얼마였겠어요? 대출. 그때도 80%? 한 4, 50%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금은 그때는 융자금 해가지고 200만 원. 아. 200만 원. 300만 원만 있으면 된대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300만 원이 돈이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나름대로 비쌌잖아요. 근데 그때도 네. LTV로 따지면 한 40% 수준이네요. 그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러면 500만 원에서 지금은 얼마가 될까요? 지금 60억이잖아요. 왜 옆에 친구들이 60억이잖아요. 공을 몇 개 붙여야 되는 그러면 거죠? 어떻게 돼? 몇 배일까요? 계산을 빨리 계산기. 500만, 그러면 최재랑 씨. 1000배, 1000배. 계산기 고장났습니다. 대박, 1200배. 네. 1200배. 그러니까요. 와. 여기 그렇죠. 허허벌판이었다고 아무도 안 쳐다봤는데. 맞아요. 그때 오신 분들이 짱이네. 왜냐면 그때는 반포가 아까 반은 포기한 지금 너무 비싸서 반은 포기한 거로 하지만 아니 아니라 사실 더 많이 포기. 그런데 그때 반포는 물이 넘실넘실 흐른다 해서 반포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반포가 사실 다 상습 침수구역이야. 그 옛날에 장화 신고 다녔다는. 아. 네, 제가 IMF 시절에 반포에서 부동산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늘 비만 오면 여름 장마철에는 꼭 물이 새요. 그리고 반포 보면은 노년역하고 신노년역 사이에 반포도하고 반포자이 길을 하나 건너 터널 있잖아요. 토끼굴 같은 네. 거기 하나 건너가 반포 일동이거든요. 네. 거기가 다가구들이 많아요. 길 건너 논현동도 다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반지하들이 많았어요. 네. 반지하들이 많으니까 비가 장마철 때마다 물이 넘쳐 흘러. 아이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맨날 물을 벗지 않습니까? 아. 네. 전세나 월세 얻어주고 물이 새면 제가 물을 퍼요. 포라고 있는 거는 옛날 포구. 포구. 네. 그러니까 한강변 라인으로 반포, 마포, 마포. 영등포 있잖아요. 네. 이거 분양할 때 당시가 얘 주소가 뭔지 알아요? 경기도예요. 강남구 방배동? 한강 이남은 다. 강남구 반포. 그쵸? 강남구였어요. 처음에 과천군이었다가 경기도. 시흥군이었다가 제가 태어난 날 서울시에 편입됐어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분양할 당시에 얘 행정구역은 강남구. 영등포구. 아, 영등포구였어요? 영등포구 동작동. 이었어요. 맞아요. 동작구도 그 당시는 그렇죠. 영등포구였어요. 왜냐면 네. 그때 우리 서울의 중심이 영등포였거든요. 맞아요. 영등포의 동쪽이라 영동개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영등포 같은 예. 영등포가 경우는 중심이었네요. 네, 네. 일제시대부터 역사로 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심지가 됐고 영동개발도 영등포의 동쪽이라 그래서 영동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반포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포 얘기하느라고 신반포 쪽은 얘기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뒤편으로 보이는 저 반포자이 주공 3단지 재건축한 저 반포자이를 네. 남측으로 건너면 거기는 또 신반포 단지예요. 네. 아직도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이제 좀 늦은 거죠. 거기는 네. 안에 메이플자이는 이미 이제 입주하고 있지만 신반포 2차나 또 대여인 신반포 4차 같은 경우는 거기도 또 대단지가 네.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는 또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반포동에 트리니원 내년에 입주하지만 신반포 2차, 4차가 앞으로 또 2, 3년 안에 이주를 하기 때문에요. 바람이 네. 불겠네요, 또. 네. 그렇죠. 여기에서 공급 물량을 또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재건축 단지도 티키타카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네. 반포 3주구잖아요. 네. 트리니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DH 보시면 클래스트. 반디클이라고 부르는 반포 DH 클래스트인데 얘가 1, 2, 4지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은 크레인만 열심히 서 있네요. 프레임만 25개가 넘는데요. 네. 이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이제 그 1+1 때문에 놀랄만한 금액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기는 관리처분을 하고도 관리처분 무효 소송까지 가면서 제초안을 피할 거냐 못 피할 거냐 그 기로에 서서 또 굉장히 부침이 또 많았던 지역이에요. 맞아요. 트리니원은 아예 관철을 2017년도 12월에 접수를 못했기 때문에 제초안을 맞이하는 단지로 네, 이제 그렇죠. 남아 있는데 네. 1, 2, 4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이미 관리처분인가 접수를 네, 했거든요. 잽싸겠죠. 네, 왜냐면 제초안을 피해야 제초안 피해야 되니까요.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도 관리처분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일이 한 건이 있었는데요. 42평을 가진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에서는 42
42-25로 1+1을 신청을 해라. 근데 54-25를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거기서도 금액대가 6, 7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조합사무실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응대를 해줬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42-25로 분양 신청을 하신 12분은 조합의 말을 잘 들은 거고요. 아니 나 그냥 분담금 좀 1, 2억 더 낼게, 나는 54-25로 할 거야,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그대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누구는 말을 듣고 누구는 안 그렇죠.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 소송으로 인해서 재초안을 다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대로 관리처분인가를 2017년도에 한 걸로 재초안을 피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이거는 관리처분의 중대한 변경 요소가 아니라 일부를 보완하는 12명의 조합원들한테 54-25로 재분양 신청할 수 있는 보완 요건이 돼서 또 재초안을 피할 수 있었던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런 또 굉장히 조합원의 또 손을 들어줬네요. 맞습니다. 법원이. 네. 또 얼마 전에는 이게 우리 또 현대에서 워낙 이게 사이즈가 5,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5,007세대면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2017년도에 시공사 선정 당시에요. GS하고 맞불이 붙었는데 뉴스에 많이 나갔을 그렇죠. 거예요. 네. 금품 제공. 조합원들한테 금품 제공한 게 네. 근데 DH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시공사도 했었을 거예요. 네. 걸린 게 이쪽이었던. 걸린 게 이제 어쨌든 수주를 따냈으니까 네. 그래서 벌금을 한 5천만 원을 맞은 그런 네. 금품 제공 때문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고, 이래저래 유명하네요. 강남 지역에 뭐 반포동부터 해갖고 모든 아파트들이 소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특화 설계가 다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이 수준은 강남은 무조건 따야 된다. 이거에 그쵸. 이제 혈안이 돼 있었죠. 맞아요. 그걸 따내면 랜드마크가 되니까. 랜드마크가 그렇죠. 되죠. 그래서 반포 DH 클래스트의 시공비가 10조 원입니다, 여러분. 네. 10조 원. 10조 원. 어마무시하네요. 그 5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지. DH도 뭐 네. 1조 몇천억 이 정도였는데 그렇지. 여기는 10조 원이라는 시공비가 들어간 네. 아마 이것도 레전드 찍지 싶어요. 그럼요. 이렇게 지금의 큰 재건축 거죠. 역사에서. 네. 트리니원이 올해 10월, 11월 정도고 반디클이 내년 초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네. 일반 한- 분양 말씀이시죠? 일반 그렇죠. 분양이 내년 초 정도 예상하는데 한 8천에서 8,500, 9천? 평당 1억에 솔직히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그렇죠. 남는 어마어마하니까. 금액이지. 들어가죠. 네. 여기도 여기서 경쟁률이 로또지. 아니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비 너무 많이 오네. 네. 아우 비 짱구님. 다 맞으셨어요. 다 맞으셨어요. 이 좀 닦아줘야 돼. 이동하시게요. 그래요. 네. 반포 쪽 중개하다 보면은 손님 모시고 보통 집 보러 갈 때 부동산에 연락하면은 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 뭐 애완동물이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포동 쪽 매물 중개하다 보면은 직업이 어떻게 되냐, 하는 일은 어떤 뭐야, 건지 예, 집중적으로 물어보실 때가 많더라고. 아직 집을 안 봤는데. 호구조사. 네, 호구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 만난 손님한테 무슨 일을 하시냐 물어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포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구나. 일이라 하더라고요. 네. 내 집에 누가 사는지.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들어오신 임차인에 대한 조사는 임대인한테 확실하게 알려주는데 우리나라는 가족 구성원과 애완동물 이상의 맞아요. 뭐를 물어보기가 네. 조심스러운데 반포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또 특징이 반포 쪽 알아보시는 분들은 거의 반포만 알아봐요.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은 당연히 외부로 안 나가고요. 네. 외부에서 계속 유입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빠져나가질 않은 거예요. 원베일리 내에서도 네. 그 원결회라고 하죠. 네. 원베일리 들어봤어요, 결혼 저도. 정보회사 오호, 라고 있는데 어. 처음에 나와가지고 말들이 많았어요. 네. 누구는 그들만의 리그다 해가지고 그렇지. 뭐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좋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너무 단지 내에 있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역을 넓혀서도 강남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실제로 게 굉장히 있었네요. 네. 활성화가 돼 있네요. 네, 일단은 이 단지나 이 주변에 산다는 건 어느 정도 이 소득 수준이나 그렇죠. 어느 정도 이상은 보장이 됐다 몇 동 생각을 몇 호가 하니까. 몇 평형인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몇 평에 사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 네네네. 수준인지도 알고, 네네네. 명예도 있고 어느 정도 또 직책도 있고, 네. 굳이 묻지 않아도 네, 필터를 다, 하는 거죠. 예,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원베일리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애청자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애청자분 한지별님이 저희 방송을 보시고 그동안 모았던 자금으로 다른 데 투자할 곳이 없나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요번에 방배동 모아타운에 한번 입성을 하셨어요. 네, 입성을 하신 아우, 분이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예, 왜냐면은 원베일리에 계시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소액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서초구 벗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미 원베일리에 사시기 때문에 서초구가 방배동이든 반포동이든 아파트가 그렇죠. 새롭게 지어지면 어떻게 지가를 형성한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멀리 안 나가시고 네. 그 여러 군데를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방배동을 콕 집어서. 네. 응. 픽
하셨더라고요. 네. 네. 메이플 자이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도 예. 전세 대출이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이 아예 금지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올 현금자만 들어올 네. 수 있어서 전세 금액이 시세보다는 좀 눌려 있어요. 네. 바로 있는 옆에 있는 신축급 단지들은 전세 시세가 34평이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하는데 메이플 자이 같은 경우는 한 15억, 16억 정도면은 오, 그래.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짱구님 여기 이렇게 비 맞고 입으로 비 다 들어가게 생기긴 그래서. 했지만 그렇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할 말은 많지만. 또 한국 와가지고 2탄 찍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우리 잠원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요. 오늘은 반포 얘기하는데 너무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잠원동은 사실 얘기도 못했어요. 네, 네. 그렇죠. 잠원동 갈 때는 우리 짱구님이 또 대활약을 또 하지 싶습니다. 친절한 혜성씨 1일 1계약하는 우리 친절한 혜성씨 반포에서 또 멋진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네.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텐션이 반에 반은 못 따라갔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못 따라가요. 저 텐션은 다시 태어나요. 우리도 못 따라가요. 오늘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주신 우리 친절한 혜성씨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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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네. 그럼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갈량 TV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꾹꾹. 여러분 안녕. 1971년부터 네. 500만 원, 600만 원 네. 했는데 지금 뭐 얼마야? 이제 1200배 올랐어요. 60억, 70억 하면 그 1200배 이상이니까 네. 어, 기다릴만 하네. 기다릴만 하지. 아. 그럼요.